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0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브로드컴, 알파벳,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차트부터 보실까요? 엔비디아 차트고요. 엔비디아 차트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계속 치고 올라가다가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에 닿으면서 도지 만들면서 끝났었죠. 그리고 나서 패러렐 채널 하한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갔고 내려왔고 다시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에서 갭 하락했다가 올라갔죠. 여기서 지지받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 도지, 금요일 좀 뭉툭한 도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여기서 치고 올라갈 때 월요일에 여기에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전고점 그려주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전고점 깨고 신고점 만들었지만 도지라서 그려주지 않고요. 얘는 고점이 183.30이었죠? 근데 183.30 딱 거기에 맞고 저항받고 내려왔죠. 그죠? 뭐 여기로 꽝 딱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저항 딱 받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면은 얘를 조금 더 이렇게 연장을 해서 계속 이 패러렐 채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전고점에서 저항을 일단은 받은 상황이죠. 그리고 연 이틀 저항을 받은 상태라서 일단은 월요일은 한번 이렇게 밀리고 시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패러렐 채널 하한선, 다시 말해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죠. 이 트렌드 라인 지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지지받고 이 삼각형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삼각형에서 그 삼각형이라는 게 이 트렌드 라인과 레벨에 만나는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뭐 사실 각이 세 개는 아닌데 그냥 편의상 여기 삼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영역에서 여기서 위로 상승할, 이걸 위로 뚫을지 아래로 뚫을지를 봐야 이제 그 레인지 무브를 갈지 아니면 이걸 뚫고 계속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지.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서도 한번 꺾였지만 치고 올라갔고 여기서도 한번 꺾였지만 다시 반등해서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꺾여서 된 상황. 그래서 이 전고점이나 요 전고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 밑에 거보다는 금요일에는 도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174.23하고 183.30 이 레인지가 새로운 레인지라고 보는 게 맞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저항받고 일단은 한번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깰 것이냐가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 위를 뚫을 것이냐 안 뚫을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레인지, 좀 전에 말씀드린 174.23하고 183.30 이 레인지가 당분간은 이렇게 레인지 무브로 움직일 확률이 좀 더 커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다? 이 트렌드 라인,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죠. 얘를 깨야 한다는 거. 이거를 극복을 해내야 그런 움직임이 말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이 위에 있는 이 전고점을 뚫고 계속 상승을 하면 뭐 그 이상 올라간다고 했을 때 뭐 딱히 눈에 띄는 여기 이렇게 해야 되나? 얘가 아니네요. 레이로 해서 여기에서 뭐 여기는 좀 너무 심하고 여기 아니면 여기 이거 지금 이게 되나요? 이렇게 된 얘 누구? 로아의 레퍼런스죠. 로아의 레퍼런스. 저점과 고점을 잇는 이 로아의 레퍼런스 라인이 하나 더 있어서 얘를 뚫게 되면 이 패러렐 채널 상한선 닿기 전에 이 로아의 레퍼런스 라인을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엔비디아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갭 상승 확 했다가 훅 빠져서 들어와서 다시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되면서 끝났죠. 그리고서 더 내려가서 이게 추가 하락을 할 것이냐 하지만 갭 상승을 하면서 다시 상한선 터치했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바로 빠졌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빠졌는데 수 빠졌을 때 수요일에 여기서 지지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갭 상승해서 다시 밀려 내려올 때, 이 518.29 이 레벨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패러렐, 로어 레퍼런스 해놨던 게 여기서 이렇게 잘 맞아 떨어졌었죠. 지지선으로도 막 쓰이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서 딱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서 다시 튀어 올랐고 금요일에 도지 만들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하한선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을 걸쳐 있었지만 금요일에 컨펌이 돼서 이 하한선을 돌파한 게 컨펌이 됐다. 물론 그 7월 30일에도 한번 돌파가 됐고 7월 23일에도 돌파가 되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이는 과정이었고 여기서는 갭 상승해서 확 치고 올라갔다가 빠져 내려오는 과정이라는 게 이 두 개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트렌드 라인을 그리면 일단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릴 수가 있는데 초록색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서는 재밌게도 이 트렌드 라인만 돌파한 게 아니라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또 깨져서 상승 쪽으로 틀었죠. 물론 얘를 어저스트를 해서 얘가 아니라 뭐 얘로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얘로 한다거나 뭐 이렇게 사실 다운 트렌드 라인은 얘네들로 그리는 것보다는 얘로 그리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다운 트렌드 라인이 브레이킹이 되었다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하긴 해요. 하지만 일단 기준으로 삼았던 그 금요일 봉이 만들어지는 타이밍에서는 여기서 오히려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다음 주 움직임을 보고 만들어주고 일단은 이렇게 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상승도 깨고 하락 방향으로 가는 걸로도 브레이킹, 상승 방향 가는 걸로도 브레이킹이라고 좀 애매한 이중 해석이 가능한 금요일 봉이었다. 심지어 도지에 고점 저점 레인지도 작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 어디로 갈지 감을 잡을 수 없네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밑에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해서 목요일에도 지지선으로 작용했었던 거 밑에 버젓이 살아있고 518.29 514.64 얘네들도 만만치 않은 지지선 레벨이죠. 그런 상황이라서 쉽게 밀려 내려오기는 어렵다고 봤을 때 얘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또 여기에 있는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이 또 저항선으로 쓰이는 그래서 여기서 막 얘네들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볼라틸리티가 굉장히 크게 움직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음 주에는 작은 것들로 해서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저항받는 이 영역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레인지도 이렇게 이전 사이즈로 돌아갈 확률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네요. 여기 이거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된 게, 이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놓쳤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7월 23일에 이 저점이 이렇게 갔죠. 왜 이거를 놓쳤냐면, 이게 그냥 쓱 봐도 이 레벨에서 지지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지지 트렌드 라인이 하나 더 있나 하고 그려보니까 아직 닿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월요일인데, 월요일에는 많이 사용이 됐고, 나름 센
로우 하이 레퍼런스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하고 이중 지지를 받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여기에는 518.29까지 3중 지지를 받죠. 그래서 얘가 일로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서 당연히 지지받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이 밑으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가 유지되기보다는 일단 여기서는 이 안쪽 이 영역에서 장형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본 거죠. 네, 그렇게까지 그거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이죠. 애플, 와우, 애플 엄청나게 튀어 올랐죠. 지난주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와, 이 애플이 이제 끝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월요일에 도지로 버텼고 화요일도 이 밑에 저점만 보면은 살짝 올라가면서 버티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다고 해서 그거마저도 이렇게 하면 깨서 이 밑에 지지를 받은 그런 모양새가 됐죠. 그래서 화요일까지 버티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치고 올라갔죠. 뭐 여기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애플이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애플이 투자를 해서 칩 뭐 뿐만이 아니라 아이폰을 미국 내에서 만들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막 이제 애플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펌프질을 했죠. 그런데 사실 그게 애플의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인가? 물론 투자는 중요하죠. 그래서 당장 단기로는 투자를 하니까는 스pen딩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주주들의 이익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투자니까 뭐 억셉터블 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고 뭐 공장 짓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거기에 뭐 AI 관련된 것까지 이제 얘기 나오고. 근데 아시다시피 애플의 AI 역량이 굉장히 뒤처져 있고 사람도 지금 많이 뺏기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나름 암울한 상황인데 억지로 그 정부 드리븐으로 투자까지 해야 되는데 투자해서 여기서 만들려면 비용이 또 지금까지 만들던 아이폰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오르겠죠, 훨씬. 그러면 가격 경쟁력 떨어지고 안 그래도 지금 애플의 그 뭐라고 하죠? 아성이 무너지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가격까지 굉장히 크게 오르는 게 예상이 된다면 애플은 빠지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하고 그러면 애플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한 방에 있구나, 정부에서 저렇게까지 도와준다는데 하고서 올라갔는데 야, 이거 3일 올랐지만 이게 단기 버블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 건 오른 거고 그 오른 게 굉장히 세게 올랐죠. 제가 이때 이거 그 전주 말고 그 전주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220.20 많이 올라봤자 요 레벨 225.89 정도까지가 일단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20.20, 225.89 이렇게 저항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뚫고 올라갔죠. 네.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이 레인지, 여기 있었던 요거와 이걸로 만들어진, 그리고 얘와 얘로 만들어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있었던, 여기서 한참 있었던 레인지, 뭐 여기까지 하면은 더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 상한선에서 232.92는 굉장히 강한 저항선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223.92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이상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일단 2칸 더 올라가서 이제 3칸까지는 올라갈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지금 애플이 오르는 게 맞을까?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게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일단 목요일에는 저항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이중 저항 받아서 220.20이 한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여기 제가 이때 말씀드릴 때랑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다르잖아요.
얘를 뚫고 얘 극복하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여기에서 이 핑크색 220.20 레벨과 다운 트렌드 라인 만났으니까 얘는 거의 데피니틀리 이중저항 받아서 내려오는 게 맞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치고 올라갔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라갔으면 그리고 이 두 개의 저항선을 물론 갭 상승을 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가 있지만 갭 상승을 하고 나서 보니 이 두 개의 이게 트렌드 라인과의 레벨이 지지선으로 작용하니까 더 치고 올라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좀 오바죠. 그래서 이 움직임은 테크로 움직인 게 당연히 데피니틀리 아니니까 일단은 매크로로 끌어올렸다고 보는데 과연 이걸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 조금 더 치고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232.92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월요일에 계속 밀고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닌데 내려와야 될 수도 내려오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디비던드까지 있네요. 월요일에 디비던드죠. 월요일 디비던드까지 있으면은 뭐 배당락 같은 거가 미국계에서는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애플은 이렇게 어뉴주얼한 상승을 보였지만 계속 상승하기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펀더멘탈마저도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아마존이네요. 아마존. 네, 전주에 갭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갭 상승을 했지만 월요일에 그 위클리 갭 상승했지만 바로 빠져서 내려와서 이 그룹에서의 저점을 갱신을 했고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에 급등을 하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이 아니라 이제 저항선이 됐죠. 그래서 저항받고 목요일에도 뚫고 올라가서 225.86까지 가나 했지만 다시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223.30에서 저항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이 트렌드 라인에서 또 저항받고 오히려 음봉 만들면서 밀려 내려와서 223.30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이 목요일 금요일은 이 두 개의 더블 저항을 받은 걸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개파를 하고 나서 월요일에 더 떨어지고 나서 그나마 캐치업을 해서 수요일에 올랐지만 뭐 여기서 떨어진 그 내용이 뭔가 바뀌지 않았죠. 그 펀더멘탈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다른 그 시장 이슈로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여기에서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면 223.30 아래쪽에서 그리고 이 레인지 218.73 레인지 이 좁은 영역에서 일단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여기서 더 밑으로 여기 214.84까지 내려오는 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 뭐라고 해야 됐죠? 그 그룹이 달라지면 이런 자잘한 레벨들 영향보다는 그 연결되는 것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 지금 당장 크게 영향을 받을 거고 223.30도 레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 트렌드 라인보다는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전고점, 전저점 무시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트렌드 라인이 중요하고 이 트렌드 라인에 의해서 저항을 받아서 내려온 거. 그래서 얘네들은 참고는 하되 뭐 없다고 쳐도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새로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얘가 이것 맞고 내려오면은 218.73, 215.90보다 이 트렌드 라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었던 이런 전고점들 이거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그룹이라서 새살림 차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얘랑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선 물론 레벨도 연결선이라면 연결선이지만 레벨 연결선은 뭔가 딱 그
뭐 이런 정도의 그 아웃스탠딩 한 거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가운데 통과가 되는 이런 놈들은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애라든지 그 207.31처럼 이렇게 이 이후에 걸리지 않는 이런 애들, 뭐 얘는 지금 걸렸죠. 그래서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207.31보다 209.62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자잘한 것들보다는. 뭐 내용 자체는 자잘하지 않고 얘는 되게 센 그 레벨들이고,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새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아마존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브로드컴이네요. 브로드컴. 네, 브로드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패러렐 채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자, 일단 목요일에 밑으로 빠져내려와서 컨펌이 되나 했지만 월요일에 다시 갭상승하면서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지만 걸쳐 있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고, 여기 패러렐 채널 하한선에서 도지 만들면서 이 안쪽으로 다시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좀 강하게 얘기하면 어우 지독하다. 결국은 안쪽으로 들어오네? 뭐 이렇게 독하네? 뭐 이런 정도 느낌이죠. 그런데 또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패러렐 채널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해가 아닌가요? 아이고. 예, 맞죠? 얘를 하이드를 하고 본다고 치면 딱히 이 움직임에 여기가 이렇게 이 트렌드 라인에는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전고점에 저항을 받은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들어왔지만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게 일로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얘는 아웃스탠딩이라고 보고, 여기서 이 큰 이 레벨의 레인지 어딨죠? 이 레인지 이 레인지 안쪽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레인지 안쪽에서 그냥 새로 레인지 무브를 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패러렐 채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내려와서 패러렐 채널 바깥쪽으로 밀려날 뻔했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 거구나. 그렇다면 좀 전에 이 패러렐 채널 없을 때는 이 핑크색 레인지에서 레인지 무브할 가능성이 커 보이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패러렐 채널을 놓는 순간 얘가 더 상승할 확률이 더 높구나. 그럼 그 전제는 뭐다? 306.95만 넘어서면 얘는 위로 계속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오버랩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옛날 그 세트 시오리 할 때 뭐죠? 집합 배울 때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 교집합 배울 때처럼 이 핑크색 영역에 해당되는 관점과 패러렐 채널로 올라가는 관점이 교차되는 그 영역에 지금 목요일 금요일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 얘를 극복하고 올라가게 되면 이 모멘텀을 따라 올라간다는 게 자명해지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게 여기서 밀려 내려와서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마저도 극복하고 밑으로 빠져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되면서 이 레인지 무브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움직임을 보면 조금 더 브로드컴의 향 움직임이 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네요. 네. 자, 알파벳, 일단 큰 그림 먼저 말씀드리면, 이 트렌드, 패러렐 채널
가지고 있는 뭐 상대적으로는 완만한, 다시 말해서 6월 23일부터 시작됐었던 트렌드는 훨씬 가파르죠. 하지만 4월 그리고 5월을 관통하면서 만들어낸 이 거대한 상승 모멘텀은 계속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트렌드 라인의 그 각도 자체는 좀 그 6월 23일 이후보다는 작지만 계속 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봤을 때, 지난주에 일단은 전주에 화요일에 저항받고 다시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서 끝났었죠. 근데 여기서 애매했던 게 이 트렌드 라인, 새로 더 가파른 각도의 트렌드를 보이는 트렌드 라인에 도지로 딱 걸쳐있기 때문에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되게 애매해진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갭 상승하면서 상승하는 쪽으로 틀었죠. 그리고 좀 전에 브로드컴에서 보신 것처럼 이 상승하는 트렌드 라인, 요 패럴 채널 말고 이 트렌드 라인과 여기에 있는 이 레인지,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레인지 무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핑크색으로 하면 이 레인지와 이 상한선과 이 하한선으로 만들어진 레인지 무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트렌드 라인이 존재함으로써 여기서 지지받고 상승을 가면 그 다음에 관건은 화요일에 여기서 도지 굉장히 극명한 도지를 만드는, 여기에서 저항받고 확 밀려 내려오면서 역시 이 레인지 안쪽에 갇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에 얘가 갇혀 있을 때만 해도 이 트렌드 라인보다는 이 레인지 안에 있는 움직임이라는 게 좀 더 명확한가 보다 라고 했지만, 결국 금요일에 여기서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 있는 트렌드 라인, 그 오래된 트렌드 라인에서 가서 여기까지 뭐 저항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얘보다는 201.42 전고점에 저항을 받은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201.42인데 여기 종가가 201.42, 와, 딱 떨어졌어요. 그죠? 여기를 보세요. 여기 클로즈가 딱 그 레벨까지 오는 데서 딱 떨어졌습니다. 그죠? 클로즈 프라이스가 201.42. 뭐 여기서 이렇게 보면 201.44 해가지고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세틀먼트 가격 기준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딱 떨어지는 걸로 저항을 받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이 위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보다는 201.42에서 저항을 받은 걸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이 패러렐이 아니지, 이 레인지, 이 핑크색 레인지 무브가 그러면 깨진 거냐? 아니죠. 아직은 걸쳐 있죠. 하지만 이 안에서 예쁘게 이 안에서 있었던 것, 그리고 전주 금요일에 이렇게 도지를 만들면서 살짝 벗어난, 심지어 그때는 190.84 이 레인지의 하한선을 저항선으로 사용했어. 얘도 보시죠. 고점이 뭔가 190.83이에요. 190.84보다 1센트 아래에서 저항받고 확 내려온 거니까 이거는 데피니틀리 190.84에서 저항받은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레인지 바깥이기도 하지만 레인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걸쳐있지도 않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서 하락하나라고 했는데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듯이, 그리고 그 이유가 이 트렌드 라인이듯이 얘도 여기에까지 가서 지금은 걸쳐 있기까지 해요. 심지어 걸쳐 있어서 201.42까지 갔지만 다시 리턴해서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아직도 존재한다. 뭐 여기서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훅 하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훅 하고 안쪽으로, 이 레인지 안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패러렐 채널 말고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거대한 큰 패러렐 채널의 관점으로 봤을 땐 얘는 뭐 나가서 걸쳐있고 걸쳐있는 식으로 튕겨져 나갔어도 다 걸쳐있는 상태로 이 패러렐 채널 안쪽에 있는 걸로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큰 흐름, 이 거대한 큰 흐름도 거스르지 않았고 이 레인지 무브도 요 로컬 레인지 무브도 거스르지 않았고 201.42 요 저항선에도 정확히 저항받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알파벳은 월요일에 일단 하락 쪽으로 201.42 아래쪽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장이 시작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왜 그런지는 제가 지금 계속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더 커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알파벳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죠. 메타. 자, 메타 전주에 갭 상승을 했고 데일리 갭이죠. 목요일에.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또 갭 하락을 했지만 747.90 전고점에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죠. 그리고 뭐 여기는 트렌드 라인에 딱 걸쳐 있지만 트렌드 라인들보다는 이 전고점이 강하게 지지를 받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갭까지는 아니지만 월요일에 거의 비슷한 가격에서 시작해서 상승을 했고 다시 비슷한 만큼 떨어졌고 다시 갭 상승을 해서 도지 만들면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 이것처럼 오래된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나름 힘이 있는 트렌드 라인이죠. 여기서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약간 갭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만 보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요 레인지 안에서. 근데 뭐 레인지라고 딱히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요 안에서 움직인 것만은 사실이죠. 그죠? 하지만 얘가 뭔가 어떤 레인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꽉꽉꽉꽉 채워져 있어서 그냥 이거는 상승 하락만 했었던,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는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15분 봉을 보면 15분 봉도 마찬가지네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플럭추에이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오실레이트랑 플럭추에이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럭추에이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플럭추에이션을 보이다가 뭔가 스트레스 홀드가 확 깨져버리면 훅 아래로 밀리거나 훅 위로 올라가거나 하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물론 올라가면 784.75가 있을 거고 내려오면 747.90 있겠지만 이 중간에서 어느 쪽으로 깨지는 움직임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758.41, 776.85가 어떤 식으로 깨지는지를 주목해서 보시면서 트레이딩 디시전을 내리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이었나요? 걔랑 비슷하게 얘랑 얘네들은 그룹이 다르죠.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애들의 영향을 전혀 안 받진 않습니다만 크게 안 받아요. 그래서 이 747.90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하나입니다. 얘네들은 연결하는 선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된 것들이 그냥 걸쳐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애들은 얘랑 뭐 이 정도 740.91 정도 되겠죠. 근데 741.91은 여기에 이렇게 통과된 게 있으니까 얘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지금 당장은 747.90이 제일 강하고 747.90이 내려오면 여기서 강하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CPI가 화요일에 있죠.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에 있고 금요일에 리테일 세일이 있습니다. 근데 뭐 CPI도 마찬가지, 리테일 세일도 마찬가지, 뭐 약간 임시적인 넘버들이라고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CPI가 높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도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CPI가 크게 오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뭐 요새
최근에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CPI가 아주 뭐 서프라이즈로 확 치고 올라올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예상치를 한번 보면 CPI가 대충 0. MOM이 코어 MOM이 0.3 예상치가요. 그리고 코어 YOY가 3.0 정도 나오는데 헤드라인이 0.2에 MOM이 0.2에 YOY가 2.8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뭐 그렇게 서프라이즈로 크게 오르거나 할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그 0.1% YOY가 0.Y-on-Y죠. 원스 온 원스고, 근데 YOY라고 이제 표시가 되니까 YOY라고 하는데, 그 이어니어가 뭐 0.1% 정도 오르고 내리는 거가 9월달 FOMC 결정에 그렇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 제가 지난주에 그 긴급 점검 동영상에서 올린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이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라도 9월에는 일단은 기준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 있는 그 레이버 넘버 같은 경우에도 레이버 넘버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의 스탠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9월은 한 클릭 정도 내리고 시작을 할 가능성이 커졌고, 그 이후에 뭐 3번 내릴 거라고 패드와치는 보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일단은 2번 정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9월에 내린 다음에 10월, 12월 상황이, 그러니까 그 10월, 12월 FOMC에서는 상황을 보고 둘 다 안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내리는 확률이랑 한 번 내리는 확률을 봤을 때는 3번 내릴 확률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뭐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2번 정도가 적당하게 시장에서 예측하는 그런 횟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CPI는 크게 이제 뭐 정말로 서프라이즈로 0.2 예상을 했는데 0.4가 된다던가, 아니면 뭐 0.0이 된다던가, 뭐 이런 식의, 그건 좀 아닐 것 같고, 일단 오르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0.2가 0.3이나 0.4가 되면 CPI 만만치 않은데 하고 시장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9월에 FOMC 그 레이트 시즌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리테일 세일이야 더 말할 나위 없고요. 그 아직도 그 지난 한두 달 정도 그 수입을 보류해 놓은, 재고만 팔아먹은 그런 리테일 세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의 그 경제 상황을 담아내지 못하는 리테일 세일 넘버라서 크게 신뢰할 수 없는 수치다라고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테일 세일이 있어도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뭐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가 없는 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선물 차트와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 있으면 다시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